자, 이제 벡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벡터는 벡터도 이미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에 기하와 벡터 아니면 벡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배웠었고요. 그런데 약간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용어부터 차례차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변위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뭐 뒷부분에 위치 벡터라는 것도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잘 가져가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변위 벡터. 우선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이 영어를 보시면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고 해서 우리가 플레이스는 위치나 어떤 장소, 위치 아니면 장소를 얘기하죠. 그거를 옮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옮긴 것을 표현하기 위한 벡터가 변위 벡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오른편에 보시면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벡터는 이제 볼드체로 씁니다. 인쇄물에서는 교재나 이런 데서는 볼드체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고 보통 저희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화살표를 위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인쇄물에서는 이제 볼드체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 벡터가 주어진 이 V라는 벡터가 변위 벡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전자가 A라는 위치에 먼저 있다가 1초 후에 보니까 B라는 위치로 그 전자가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의 위치가 플레이스가 A에서 B로 이동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벡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보시면 A가 여기서 시점이 되고요. 전자가 원래 있던 출발점, B가 종점이 되고요. 전자가 도달한 위치가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화살표의 방향은 전자가 이동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화살표의 길이는 전자가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1초 후에 A에 있던 전자가 1초 후에 B로 이동했다고 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A에서 B까지 거리가 되게 멀다 그러면 전자의 속도가 더 빠른 거고요. A에서 B까지 거리가 굉장히 작다고 한다면 전자는 느리게 이동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벡터는 그 두 가지를 다 알려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배운 게 하나의 벡터를 가지고 두 개의 정보를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어떤 개념입니다. 벡터라는 게. 그리고 또 옆에 벡터 U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점은 C이고 종점은 D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옆에 있던 벡터 V와 길이도 같고 만약에 방향도 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벡터는 같다라고 하고 동치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등호를 표현해서 벡터가 같다는 걸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지금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초기에 있던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를 했는지,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지 두 가지가
훨씬 중요한 그 물리량이면서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0벡터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0벡터는 사실 시점과 종점이 동일한 상황이면 0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자가 A라는 위치에 있는데 1초가 지나도 2초가 지나도 뭐 10분이 지나도 이 전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면 사실 이 변이 벡터는 0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0벡터고 사실 0벡터를 이렇게 정의할 때도 있고 뭐 크기가 없는 또는 크기가 0인 벡터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뭐 0벡터가 특별한 방향이 없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쵸? 화살표 길이가 0이 될 테니까. 근데 특별한 방향이 없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0벡터는 모든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또 역설적인 또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0벡터는 특별한 방향이 없고 이제 길이도 없다, 크기도 없다, 뭐 이렇게만 우선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벡터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몇 가지 알아봤고요. 이제 우선 그럼 이런 벡터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를 한번 사치기 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벡터의 합을 이렇게 주어진 바와 같이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벡터는 만약에 U 벡터와 여기 있죠. U 벡터가 요 길이와 방향을 가지고 있고 V 벡터가 이렇게 요 방향으로 길이와 방향으로 크기로 가지고 있는 UV 벡터가 있다 한다면 이 U 벡터와 V 벡터를 더한 것은 이 V 벡터의 시점을, 여기가 시점이죠. V 벡터의 시점을 U 벡터의 종점 딱 맞대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려질 수 있는 벡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U 벡터의 시점과 V 벡터의 종점을 직접 직선으로 연결한 요 벡터를 U 벡터와 V 벡터의 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벡터의 합을 정의를 하고요. 왜 이렇게 정의하냐? 일단 좀 전에 제가 예를 든 것 같이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자가 처음엔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1초 후에는 여기를 갔다고 생각하고 또 0.5초 후에는 여기로 이동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벡터란 것은 어디를 통해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이동했는지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처음 전자가 있던 위치에서 1.5초 후에 전자가 어디로 갔느냐가 관심이 있을 때가 있죠. 중간 과정보다는. 그래서 처음 위치, 나중 위치를 알고 싶을 때, 그 방향과 크기를 알고 싶을 때 그걸 이제 벡터 합으로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배웠던 삼각형 법칙, 뭐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벡터 합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그림 3에서는 삼각형 법칙이고요. 두 벡터의 이제 종점과 시점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 만드는 것이고, 또는 U 벡터의 시점과 V 벡터의 시점을 똑같이 이렇게 놓아보면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U 벡터와 V 벡터의 두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U 벡터를 하나 더 평행하게 이끌 수 있고 V 벡터를 이쪽에 또 평행하게 옮기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U 벡터와 V 벡터의 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U 벡터와 V 벡터의 교환 법칙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평행사변형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U 벡터 더하기 V 벡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이쪽은 V 벡터 더하기 U 벡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삼각형 법칙이죠. 그러니까 V 더하기 U나 U 더하기 V나 같다라는 게 여기에 벡터 정의와 함께 이제 교환 법칙까지 알려주는 게 평행사변형 법칙입니다.